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전시가 유럽에서 열리게 되면서 유럽의 젊은 아방가르드 예술가들과 건축가들한테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었던 네덜란드 아방가르드 미술 그룹이 바로 더스테일입니다. 데스틸이라고 보통 많이 발음을 하는데요. 네덜란드 발음은 더스테일이라고 발음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사이트에 가도 이 전시가 열릴 때 더스테일 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스테일이라고 발음을 하겠습니다. 더스테일은 더 스타일이라는 뜻이고요. 영어로 스타일하고 똑같은 뜻인데 이 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공로는 건축을 공간적인 면에 있어서 요소들 그리고 박스를 해체시키는 방식으로 엄청난 진보를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그림도 보시면 각각의 면들의 색깔이 있는 면들이 다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자율적인 움직임, 자율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여러 다른 방향성을 갖는 방식으로 면을 해체시켰다는 게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더스테일이 굉장히 중요한 공로이고요. 더스테일 하면 우리나라에 제일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은 물론 뭐니 해도 피에트 몬드리안입니다. 이분은 자연에 대한 엄청나게 아름다운 풍경화들, 추상화를 그리기 전에 풍경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파스텔 톤의 색깔들, 굉장히 아름다운 저녁 노을, 정말 멋진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어느 순간에 예술의 본질이 자연의 어떤 것을 그대로 그리는 재현에 있는 게 아니라 추상화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무의 모습들 그리고 여러 자연의 사물들의 모습들을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로 분석해서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요소들을 가로와 세로로 분해해서 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후자흐라는 화가가 있는데 이분도 역시 이렇게 요소들을 분해시키는 작업들을 합니다. 근데 이 후자흐라는 분의 더 중요한 역할은 아까 맨 처음에 봤었던 그림이 맨 위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렇게 방에 생면들을 배치를 해서 각각 다른 방향성을 갖게 만든 이런 전시들, 이런 전시를 통해서 건축가들한테 많은 영감을 줬죠. 그래서 각각의 다른 면들이 갖는 방향성들을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실험들이 더스테일의 다른 예술가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면서 더스테일의 또 한 명의 굉장히 중요한 화가인 테오 반도스부르크가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작업이 바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파티큘러 하우스, 외종 파티큘러를 위한 드로잉인데요. 이것은 잘 보시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집의 엑소노메트릭의 모습을 해체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면이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각각의 면들이 독립돼서 자율적인 움직임 그리고 자유로운 놀이를 시작하는 것 같은 이런 드로잉을 그리셨어요. 이 작업은 테오 반도스부르가 건축가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작업을 한 건축가가 있었는데 반 에스테렌이라는 분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두 분이 같이 찍은 사진을 보면 지금 파티큘러 하우스 모형을 보고 계시고요. 이쪽에 계신 분이 반도스부르고 이쪽에 계신 분이 반 에스테렌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런 작업을 하셨고 이분들이 그린 엑소노메트리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구성을 컴포지션에 반대되는 해체이기 때문에 반구성이다 라고 해서 카운터 컴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한자로 반자, 반대될 반자를 썼는데요. 그래서 반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전시가 되면서 꼬르비제, 미스 반데로에 등등의 굉장히 많은 건축가들한테 영향을 주게 돼요. 근데 파티큘러 하우스의 어떤 한계라고 하면 지금 이 엑소노메트리에서 또 볼 수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파티큘러 하우스의 면만 따서 보여진 엑소노메트릭에서 보면 각각의 면들,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옆에 그려보면 이렇게 면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정확하게 건물에 맞춰놓고 그려보니까 이게 단지 이렇게 돼 있는 박스 형태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박스 여러 개가 그냥 모여져 있는 건물의 벽면을 다르게 칠한 것 뿐이다 라는 게 이 파티큘러 하우스의 굉장히 큰 한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이 정도까지 시도를 했었다 라는 거는 건축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예술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하나의 덩어리로 모여진 건물이라는 시대적인 한계가 있긴 하지만 각각의 면들을 다른 색깔로 칠했고 이런 캐노피 같은 것도 넓게 뽑아서 면이 마치 독립돼서 밖으로 나오려는 것 같은 제스처를 그려냈다는 것은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린 엑소노메트리, 이게 무엇보다도 여러 건축가들, 이 전시를 봤었던 꼬르비제 그리고 미스 반데르 같은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줬다는 게 이 건축사적인 측면에서는 이 더스테일의 역할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카운터 컨스트럭션이라고 여기는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네덜란드어를 번역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데는 컨스트럭션으로 되어 있고요. 어떤 데는 컴포지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구성이다. 반구축, 반구성으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더스테일의 어떤 이상, 뭔가 공간을 해체시키고 개방한다. 그리고 박스를 해체시킨다는 생각이 네덜란드 건축가이고 더스테일에 속하는 건축가에 의해서 실제 건물로 실현이 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이 바로 슈레더 하우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사진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 리트벨트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슈레더 하우스입니다. 이 건물을 보면은 파티큘러 하우스가 전체적으로 박스 모양이 마치 쌓여져 있는 것 같은 건물의 모양에 각각의 면들만 좀 다른 색깔로 색깔을 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던 반면 슈레더 하우스는 보다 더 면들이 저 안쪽에서부터 뻗어져 나오는 느낌이 나고 이 면은 이렇게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느낌이 나고 그 다음에 이 면은 안쪽에서부터 돌출되는 것 같고 이쪽 면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방향성을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다 갖고 있다 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코너를 엇갈리게 해서 다른 방향성을 주려고 했었던 시도들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거는 그 파티큘러 하우스보다 한 단계 진화하면서 우리가 봤었던 이 단계,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단계였었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간 네 번째 단계가 어느 정도는 건축적으로 실현이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내부 공간을 봐도요, 굉장히 재밌는데 내부 공간이 조립식 주택 같이 돼 있어요. 실제로 가봤을 때 가이드가 하나하나 이런 가구들도 펼쳐지면은 더 테이블이 막 나오고 지금 벽면들 같은 것도 안쪽에 숨겨진 것들이 막 바깥쪽으로 뻗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코너에 있는 창틀이 어떤 식으로 개방되냐면은 이렇게 개방이 되면서 이쪽에 있는 창틀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했었던 이 코너를 완전히 개방시키면서 마치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코너를 열어젖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코너 자체를 없애버리는 실험을 리트벨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실험들이 더스테일에서 굉장히 건축적으로 중요한 일을 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닫이 문으로 돼서 열렸다 닫혔다 하고 계단 부분도 보면은 계단에 이런 부분이 막 열렸다 닫혔다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수납장이 있고 그래요. 굉장히 신기해요. 사람들이 올라가는 부분에 이쪽 부분을 살짝 들어 올리면은 이 아래쪽에 수납장이 있고 한
장난감 주택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건축적으로 봤을 때는 박스를 개방시킨다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가변적인 미닫이에 의해서 열어젖혀지고 닫혀질 때는 오른쪽 그림처럼 되고 열어젖힐 때는 똑같은 공간인데 이렇게 해서 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 생각 자체도 내부 공간을 개방하고 폐쇄하고 하는 느낌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박스 형태를 각각의 면들을 독립시킴으로써 개방하려고 시도했다라는 측면은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슈레더하우스의 한계라고 보면 역시 공간 자체가 내부 외부의 관점에서는 이 전체가 그냥 내부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뭘 바라는 거냐라고 하실 텐데 진정한 개방이라는 거는 이 내부 외부가 굉장히 불확실하게 될 때에 비로소 완전히 공간 자체가 개방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4단계를 살펴봤고 지금 현재 슈레더 하우스 정도까지의 단계에 도달을 했는데요. 도달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한계가 이 전체가 다 내부라는 공간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도 해방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비로소 공간이 더 확실하게 열어젖혀지는 것이고요. 그 정도 단계까지 가려면은 우리가 미스 반데로에가 설계한 바르셀로나 파빌리온 정도까지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완벽한 공간의 개방까지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